자, 오늘 수업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에 대해서 할게요. 자, 예술의 역사는 기호의 역사예요. 제일 먼저 기호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중국의 글도 상형 문자인 기호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자, 구석기 시대 우리나라의 동굴벽화를 보시면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을 때 신의 요청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는 이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뭘로 그렸냐 그랬더니 부싯돌이나 이제 석탄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색깔이 검정, 고동색이 많고 노랑이나 자주 같은 이제 흑색으로 안료를 그렸고, 지금 여기는 이제 소그림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길들이거나 잡아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동물들을 많이 어떤 풍요의 상징이나 이런 걸로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에 오게 되면 과학과 기술이 발명이 되죠. 발명이 되면서 자, 현대 개념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로 인해서 이런 이제 판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판화나 목각 그런 인쇄술과 관련이 깊은 이런 것들이죠. 찍어서 이제 출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출판물들이 일러스트레이션에 이제 복제가 가능하면서, 어이구,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네요. 다양한 기법과 양식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조교 선생님 없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꺼지면 조교 선생님 와야 되겠네. 아니면 우리 누구냐 과대표 자테로가 화면이 닫힐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40분 되면 종료가 되거든요. 종료 되시면 다시 링크 걸어둘 테니까 화면 켜주세요. 아셨나요? 고개 끄덕끄덕. 알면 고개 끄덕끄덕. 몰라? 얘들아 고개 끄덕끄덕. 지금 화면이 멈췄네. 얘들아. 자, 이해하셨나요? 제가 무슨 자, 40분이 지나면 화면이 종료돼요. 자, 화면이 종료되면 여러분들 중에 과대표 자테루가 메인 컴퓨터에 가서 다시 그 화면 공유 그 줌을 링크 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해 오셨나요? 아니면 조교 선생님 부를까요? Mình nói gì chắc chết liền đấy. 이해 오셨어요? 제 말을? 아, 이게 여러분 사진을 캡처해 갖고 올렸구나. 채팅반. 화면이 꺼질 거예요. 조금 있다가 꺼지면 다시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알면 고개 좀 끄덕끄덕. 네. 채팅방에도 답장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몰라요. 아셨죠? 대답해 주세요. 0이라고. 네, 네네. 자, 일러스트레이션의 이제 기원을 알아볼게요. 기원.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볼게요. 인간이 문자로 의사 전달을 하기 이전부터 그려진 이미지가 일러스트레이션이거든요. 문자가 우리의 언어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문자라는 언어가 생기기 전에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의사소통을 했어요. 이렇게 의사소통으로.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이 출현하게 된 거는 이렇게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중세 필사본의 장식을 위한 종교적 내용의 정교한 그림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말을 잘 아직 모르니까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쵸? 단어가 어려운 거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자, 성서. 성서는 뭐냐면 기독교 책. 교회에 가면 기도할 때 보는 책 있죠? 성서. 성서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과 은유, 상징과 은유를 사용했어요. 은유는 다른 걸로 이제 빗대어서 설명하는 게 은유예요. 은유. 자, 풍부한 색채로 서술이 되어 있고요. 장식. 아름답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예술성이 있어요. 예술성. 굉장히 아름답고 예술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기계 작업이 아니라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수작업으로 직접 책 위에서 그렸어요. 손으로 그린 거예요. 기계로 찍은 게 아니라. 그래서 기대 이상의 자유로운 표현이 되었고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해 오셨죠? 끄덕끄덕. 이해 오셨으면 네, 좋습니다. 자, 16세기 이후의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자, 16세기는 어느 시대라면 르네상스 시대예요. 르네상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제 고대부터 흘러가서 이제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이 중세 때는 문화가 이렇게 기독교의 너무 강한 영향력 때문에 금욕주의나 억제하는 그런 이제 문화를 꽃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제한을 받고 억제를 받는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16세기가 딱 됐는데 16세기는 이제 르네상스는 무슨 말이냐면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의 문화가 꽃피는 문해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그림에 있어서도 이제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 시기가 이 16세기 이후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일러스트레이션 보면 파나용 프레스. 프레스는 뭐냐? 이렇게 압력으로 이렇게 딱 찍는 거. 이 파나용지요. 파나는 아까 이렇게 보여줬지만 이렇게 목각이나 새에다가 이렇게 새겨요. 이렇게 판에서 이제 글씨를 새기거나 그림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탁 찍어내. 고무판이나 아니면 철판이나 목재로 탁 프레스로 찍어내는 게 이제 파나용 프레스예요. 그래서 주로 목판에 쇠는 비싸니까 주로 목판에 양각하는 거죠. 양각은 뭐냐면 이게 튀어나오게 하는 기법이 양각이고 음각은 이렇게 들어가게 파는 게 음각 기법이에요. 이해 오셨나요? 나오게 튀어나오게 하는 기법이 이제 양각화. 그림이나 문자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파서 딱 찍어내는 게 양각 기법의 파나 기법이죠. 그러면서 여기도 보시면 주로 이제 사실적인 내용, 어떤 상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적인 내용의 전달에 굉장히 충실을 했고 어떤 기법의 한계 때문에 세부 디테일 표현이 불가능했어요. 그랬겠죠. 좀 뭔가 둔탁하고 섬세한 맛은 없었죠. 이게 판하다 보니까. 이게 딱 찍어내는 판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최초로 불특정 다수인 대중에게 제공된 의미 전달용 이미지일 뿐이었고 16세기에 이제 금속판으로도 나왔어요. 나무로 목각은 나무거든요. 나무보다 이제 금속, 철 제품으로 된 이런 이제 스테인레스로 된 이게 이제 철 같은 거죠. 이런 게 철인데 이런 이제 철로 된 것이 나오기 시작하죠. 금속판을 이용한 판화 기법이 개발이 되는데 견고하죠. 나무보다 금속은 되게 단단합니다. 단단해.
그래서 이 단단한 금속판에 은각으로 새겨진 이미지를 전달했고 현대 집회 인쇄도 그 기법이 이용될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표현력도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목각보다는 금속이 좀 더 이렇게 섬세하고 세련된 맛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어떤 황금기,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 그런 시대가 16세기 이후에 발현이 됩니다. 자,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거치게 돼요. 16세기 르네상스 문화가 꽃피우게 되죠. 17세기 바로크는 막 웅장해져요. 문화가 웅장해지다가 이제 18세기에 들어가면 로코코 시대가 들어갑니다. 이 로코코 시대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제 원인도 되는데 이제 어떤 귀족들이나 특정 시민들은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귀족이나 상류층 계층 왕족들은 사치와 향락이 그게 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풍자하기 위한 비웃기 위한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 등장해요. 이거는 시민의식이 발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민감한 정치 이슈,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이 이슈 속에서 인물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한다든지 유머러스하게 표현해서 대중들에게 사이다 같은 효과, 막 시원하다, 아우 막 진짜 얄미운데 아우 시원해,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표현력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8세기 풍자 일러스트레이션 보시면 네. 자, 이런 이제 카타르시스가 이제 느끼게 한 이런 그 풍자 기법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이 개발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프랑스 화가인 도미의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해학과 풍자를 웃기게 그 정치나 사회 이슈를 비웃는 듯한 이런 풍자스러운 일러스트레이션이 18세기 이후부터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것도 굉장히 자, 전 세계의 지구예요. 지구를 마치 고기 자르듯이 이렇게 커팅해갖고 잘라 먹을 것처럼 이 나폴레옹을 비유하는 듯한 그림이죠. 자,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식민지화 시키는 거예요. 막 그 세력을 넓혀 나가고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내 것처럼 막 잘라서 먹는 거를 지금 연상시키는 그런 그림이죠. 되게 재밌게 풍자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자, 그다음 19세기 일러스트레이션 보면 근대 미술의 이제 황금기를 이루게 돼요. 이제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미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진화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석판화 기법에 의한 포스터 제작이에요. 자, 색을 하나씩 입히는 거죠. 노란색하고 빨간색 입혔어요. 그 위에 검정색 입혔죠. 그 위에 이제 베이지색 입혔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 색을 입히는 이런 기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근대 양식의 새로운 기법이에요. 자, 색이 하나씩 더 추가될수록 인쇄는 값이 비싸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포스터라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등장하게 되고 오보에 도미에 에두아르 마네라고 하는 이런 작가,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죠. 자, 현대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의 효시가 되고요. 일본 파나 우키요라는 그림을 또 보면은 거기에도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화가들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많이 영향을 준 표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루엣으로 표현된 인물의 편안한 가벼움, 장식성, 부드러운 윤곽선, 평면적인 표현, 물랑루즈의 전설적인 삶, 물랑루즈. 이게 좀 물랑루즈에 있는 댄서들 그림이거든요. 이런 유명한 로트렉의 석판화 포스터들이 되게 유명하게 되죠.
자, 19세기에서 20세기 일러스트레이션 보면 아르누보, 19세기와 20세기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르누보라는 미술 양식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돼요. 아르누보, 아르데코. 19세기와 20세기를 연결하는 미술 사조가 되죠. 새로운 미술, 새로운 예술이라는 의미의 이 아르누보. 굉장히 장식성이 뛰어나요. 자, 19세기 이후에 근대화되기 시작하면서 기계 문명이나 뭐 공장 이런 가동되거나 뭐 이런 그 미래 이제 그때만 해도 좀 굉장히 발전된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향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과거의 과거 간의 수공업된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다시 향수를 느끼게 되면서 그래서 장식성이나 꽃 넝쿨들의 형태를 물이 흐르는 듯한 유기적인 곡선으로 이제 장식화하기 시작하죠. 다시. 간결한 형태와 흑백의 교차된 평면 속으로 생명력 있는 형태들을 다시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대와 현대의 어떤 교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흑백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심플한 거죠. 그래서 아르누보는 굉장히 아름다운 양식이고 아르누보라는 말 자체가 아트, 아르가 이제 아트예요. 영어로 아트, 누보, 새로운 양식이다. 누보가 뉴거든요. 뉴. 새로운 아트다.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폴 뽀아레예요. 패션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이 사람은 패션 디자이너죠. 패션 디자이너인데 이렇게 이제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일본의 영향, 동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강한 원색을 많이 쓰고 이런 터키 스타일의 모자라든지 기모노 스타일의 스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패션에 도입하고 자기 일러스트레이션에 보여주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폴 뽀아레예요. 그래서 그 폴 뽀아레 일러스트레이션 보면 아르누보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했는데 오리엔탈풍이에요. 동양의 어떤 미적 감각들을 서양에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색깔도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옐로우, 골드, 그린, 오렌지 이런 야수파 색감을 사용해서 이국적인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탐미적이고 관능적이고 이거는 이제 비어즐리 일러스트레이션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이죠. 회화를 복식에 최초로 도입한 패션 디자이너예요. 일러스트레이터면서 다망색 이런 비비드 컬러 이국적인 생동감을 주었어요. 자, 20세기 일러스트레이션 빅토리아풍 이제 표현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카데믹한 드로잉을 바탕으로 해서 조형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니는데 아름다운 실루엣만 이용해서 이렇게 만화를 제작을 하죠. 아서 레캄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실루엣으로 표현된 흑백의 이미지를 표현해서 단순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게 되죠. 이렇게 굉장히 흑백이고 실루엣만 이용했는데도 굉장히 탐미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세계대전, 이제 20세기 초반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죠. 이제, 1914년이죠. 1914년 세계대전 전후에 아방가르드 화가들이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대량 소비 시대의 출판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뭐든지 이제 기계로 찍어내는 시대가 오죠. 그러면서 큐비즘, 표현주의, 구성주의, 다다이즘 이런 등의 조형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등장을 하죠. 미래지향적인 이제 큐비즘, 입체파들의 어떤 원색적인 표현 그리고 파괴적인 형태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방가르드는 독자적 예술성을 확보하게 돼요. 아방가르드. 굉장히 전위적인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그전까지만 해도 예술들이 다 사실적이라고 하면 아방가르드나 큐비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위적이고 형태를 파괴하고 재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예술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포토 몽타주에서 추상적인 표현까지 현대미술의 모든 재료와 기법이 사용되는데요. 에어브러쉬라고 해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에어브러쉬는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이렇게 분사시키는 느낌을 에어브러쉬라고 해요. 이게 자연스럽고 굉장히 잔잔히 퍼지는 듯한 느낌이 나고 이제 곱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 그래픽도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컴퓨터 그래픽적인 표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션 20세기 초반에 보면 새로운 밀레니엄 시작을 알리는 문자 대신 이미지가 문자를 대신해서 의미 전달, 상징을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세대들의 젊은 소비자들의 창의적인 이미지를 통한 의사소통을 선호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신세대죠. 어떤 시대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막대한 양의 일러스트레이션 시장이 형성되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이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굉장히 아름답거나 형태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카툰처럼 재미있거나 그죠? 이거 아르데코풍, 아르누보풍의 여성 표현한 깁슨걸 네, 우표예요, 우표. 우표 일러스트레이션도 굉장히 예쁘죠. 자, 일러스트레이션의 분야를 먼저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분야. 자, 일러스트레이션의 분야를 보면 광고 일러스트레이션이 있고요. 광고 일러스트레이션은 신문, 잡지, 포스터, 카탈로그 이런 인쇄 매체에 쓰이는 게 광고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자, 영상 매체 일러스트레이션은 영화, TV, 컴퓨터, 비디오 등 애니메이션, 디스플레이, 무대 장치, 실내 병장치, 섬유, 도자기 등의 입체 작품에도 쓰이는 게 이 영상 매체 일러스트레이션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뿐만 아니라 회화, 건축, 영상, 패션, 미용 분야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직업군이 많죠. 자, 입체 일러스트레이션,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의 종류를 보면 이건 3D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이제 아이들의 동화책이나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쓰이는 거죠. 입체감을 강하게 표현해서 이 책을 딱 열면 입체가 푹 튀어나오게끔 제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이용 교육자재, 동화책, 지능개발 이럴 때 쓰여요. 재료는 골판지, 지점토, 각종 종이, 투명 필름, 우드락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또 광선과 그늘 효과로 입체감을 연출하기 때문에 아주 아이들한테 신선한 느낌을, 재밌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무대 장치에서도 공간의 연출 형태로 3D 입체 일러스트레이션이 쓰이기도 해요. 자, 이런 느낌이죠. 책을 팍 폈더니 물고기가 푹 튀어나오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튀어나올 것처럼. 책을 열었더니 집이 붕 하고 나타나는 거. 강아지가 짠 하고 일어나는 거. 애들이 참 좋아하죠. 자, 저널리스틱 일러스트레이션. 이게 만화죠, 만화. 신문, 잡지, 대중매체용에서 시사용어로 많이 쓰이는 거죠. 카툰. 자, 아동 일러스트레이션. 아이들의 이제 교재나 책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캄의 그 실루엣을 이용한 아동 일러스트레이션 굉장히 아름답고 섬세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애들 그림책에 많이 나오는 일러스트레이션. 자,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인체 해부학을 배운다던가 이런 해부적인 모습은 단면적인 걸로 볼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속 안에 3D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해부학적인 모습이 좀 보이는 게 좋죠.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은 이제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내가 기계를 샀어. 기계를 샀을 때도 기계 설명서에
뭐는 뭐예요, 뭐는 뭐예요 이렇게 이제 테크니컬하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써여져 있는 거. 내부 구조와 성능에 대해서 써여져 있죠. 인체나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적이고 사실적인 그림, 이해를 위한 그림.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과 치밀한 표현을 필요한 게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요. 요즘은 이제 워낙 컴퓨터 3D가 발달을 해서 이런 인체 해부학이나 어떤 동식물의 해부학적인 표현이 이제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해서 배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써야 할 분야가 이제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이죠.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은 이렇게 눈을 그린다든지, 이제 헤어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될 일러스트레이션의 모습이죠. 그림이 작아서 키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이것도 이제 약간 형태를 데폼한 거죠. 데폼하고 창의적으로 만든 거. 일러스트레이션. 요거는 이제 사실적인 표현을 많이 그려보고 나서 창의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할 것들이 보통은 이런 이제 사실적인 표현들을 많이 쓸 겁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이 학생 작품이에요. 학생 작품.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충분히 연습하면 어렵지 않고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요즘 메이크업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예전에 색연필을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메이크업 제품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죠. 자, 얼굴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나올 수 있게 의상까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요즘에 이제 투타 코디네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은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으면 인체 프로포션에 따라서 전체 이제 패션과 더불어서 뭐 헤어, 메이크업까지 다 연출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해볼 수 있는데 한 학기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일러스트레이션 1 한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2, 3 이렇게 나갈 때는 이런 것까지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 거고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질문 있는 친구들 손 들고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 끝나도록 할까요? GM이구나. 이거 GM 바꿔줘야 되겠네, 이름. GM. 자, 다음에는 수업 들어올 때 다 각자 자기 이름으로 제발 들어와 주세요. 이상한 숫자나 모르는 기호나 이렇게 되시면 제가 출석 체크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다 열심히 하셨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설치하기가 좀 어렵죠, 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세팅하는데 좀 힘들었지만 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끝내도록 할까요? 다음 주에 만날까요? 건강하고 잘 지내세요. 여러분들 밥도 잘 챙겨 드시고.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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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Bye. Về luôn à?